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 제주항공의 비행기였죠. 그 참사, 그 이름이 말이죠. 좀 기이하게도 제주항공 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 장소를 보통 이야기하죠. 장소.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진 그 네이밍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봐야죠. 자, 우리 언론도 말이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라고 하는 언론도 있고, 여전히 이제 제주항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론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대형 참사에 비춰볼 때요. 이례적으로 이게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서둘러서 뭐 이렇게 미봉하는 듯한, 덮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이태원 관련 이슈라든가 이것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사망자 수는 여기가 더 많거든요. 이태원보다도 여기가 몇십 명 더 많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의외로 크게 논란이 안 됐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요, 저쪽 진영에서 이걸 갖고, 전혀 이슈화를 안 하더라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지금까지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은 무조건 그걸 갖고 정쟁화했고, 뭐 그걸로 그냥 이쪽 보수 진영을 완전 압박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야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이 참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고 발언하는 의원 자체가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쪽에 있는 아가리질 잘하는 어떤 그쪽에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가만히 있었어. 더 놀라운 것은 그 좌파 언론들도 가만히 있었다니까. 기이할 정도죠. 기이할 정도. 그러니까 우파 이제 이 안에서는 조금 이런 쪽에 이제 촉이 좀 빠르고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거 뭐가 있다. 자연히 또 음모론이 또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사고 나는 장면을 또 이렇게 촬영한 장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화면에 담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동영상으로. 무슨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쭉 이렇게 찍었다 그러는데 완전히 이렇게 카메라가 쭉 따라가면서 찍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저쪽에 반응이 아예 모른 채 하는 식으로 나가지. 그래서 서둘러 그냥 끝내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 무렵에 MBC 화면에 뭔가 또 이상한 게 떴잖아요. 응? 거기 뭐 지명 그리고 한동훈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 엄청난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그걸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일종의 무슨 암호 같은 것이었다. 암호문 같은 것이었다. 그거 해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거기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단순히 거기 무안공항 사고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거기다가 박아놨다. 그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다. 우원식의 이름도 나오고 뭐 많습니다. 거기. 그 과정 속에서 이 무안공항 사고도 거기 지금 포함이 되는데요. 자, 엄청난 의혹과 사고 원인도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 무안공항 참사 엔진 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산됩니다. 유족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 유족들이 숫자도 많고 절대로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순순히 물러설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세월호 때도 그랬고 여기 이태원 때도 그랬고요. 이미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한 100명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근데 이 무안공항 이분들인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유족회를 만들어서 뭔가 하겠죠. 저들의 이제 이 정부에서 서둘러서 어떤 발표, 뭐 어떤 기구에다가 그걸 이제 의뢰해가지고 발표시키지만, 미봉이죠. 결국엔 덮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유족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사의 실수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종사 잘못으로만 몰아간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반발로 엔진 조사 발표 무산, 조종사가 엔진 꺼, 무한 참사 중간 결론, 유족들 반발하자 언론 발표도 취소. 여기도 보면요. 중앙일보는 제주항공 참사라 그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저쪽 민주당 쪽에서 내세우는 여기 네이밍이고요. 여기 뉴데일리는 여기 우파잖아요. 여기는 무한 참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한 참사. 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명이라 그러죠. 바른 이름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이 원래 좌파들이 선동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용어입니다. 용어 전술인데 그걸 통해서 이 패러다임을 프레임을 새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국면을 전환시킵니다. 무한 참사라고 하는 것하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뭐 조종사 손상 심한 그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꺼가지고 더더욱 문제가 컸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벽에 부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원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정상 작동하는 엔진을 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렇게 되자 유족들은 조류 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시 내용, 엔진 데이터 등 핵심 내용은 쏙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라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요. 이번에 이 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전남 무안공항에서 엔진 합동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에 앞서 이 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 2개를 그때 5월에요. 엔진 제작사인 프랑스 CFM 인터내셔널에 보냈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 등이 참여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그 조사위원회가 유가족에게 공유한 사고 그 중간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을 꺼야 했는데 작동 중이던 왼쪽 엔진을 잘못 껐다. 그 결과 왼쪽 엔진이 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랜딩 기어 착륙 바퀴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종석 녹음 장치에는 2번 엔진, 오른쪽 엔진을 끄자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에는 1번 엔진, 왼쪽 엔진이 꺼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하던 중에 고장난 엔진 대신 멀쩡한 엔진을 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들은 후 죽은 새와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요, 이 조사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블랙박스 음성 기록 장치 그리고 비행 기록 장치 그리고 관제 기록을 비롯해 프랑스에서 실시한 엔진 정밀 조사 보고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사위원회는 국제 규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현재 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김유진이란 분인데요. 자, 이분은요. 현재 엔진 손상 부위를 비롯해 여러 근거를 첨부해서 유가족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결론으로만 설명하고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며 세계적인 전문가가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사고 결과만 통보했다. 그래서 서둘러 지금 이거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 조사위원회 측은 4월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 일부를 공개할 때요. 그때도 사조위 조사위원회 단장이 내용을 낭독한 뒤 별도 질문 등을 받지도 않고 횡하니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이 이제 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발표와 이를 여과 없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강력히 분노한다.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요. 특히 이 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편지되어 있고 사고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즈라 그러죠. 그 둔덕 있잖아요. 그 둔덕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 권고 등의 경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조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때 그 둔덕을 시설할 것을 그 지시했던 당시 그 공항의 대표 그 사람은 스스로 자살한 걸 아시죠? 그거조차도요,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그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저들에게 불리한 뉴스만 터지고 큰 대형 이슈만 있으면 꼭 그렇게 자살자가 나오는지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자, 조사위원회 측은 국제규정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종실 그 음성 기록이 담긴 CBR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그들의 이제 규정이 그렇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 CBR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기록 장치죠. 그리고 사조위 조사위원회는 내년 4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6월 중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6월이면 한 10달 남았네요. 10달, 11달 좀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와 국토부 등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세계 이제 항공기구 규정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입장과 설명을 내놔야 한다. 이 입장입니다. 당연하죠. 이걸 말이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이런 쪽에 권고만을 받아들이고 이 유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네이버에도 이게 실렸더라고요. 거기 이제 댓글을 제가 몇 개 보니까 순공감 순으로 위에서부터 몇 개 읽어볼게요. 누가 설치했냐? 이것도 민주당 관련 인사죠. 그 당시에 거기 대표로 있는 사람이 민주당 관련 인사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성경책보다 두꺼운 매뉴얼 책자를 다급히 손으로 뜯어낸 흔적이 있었다. 비상상황 동체 착륙도 훌륭히 해냈다. 마지막까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조종사의 탓은 아니지. 진짜 이건 아니지. 그 당시 사고 났을 때도요. 그 누구도 조종사 책임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누가 봐도 공항과 전라도청의 과실이 큰데 특검 안 하는 게 의혹이다. 특검하라 이런 거 있고요. 전라도라고 유족 무시하는 것이냐? 특검은 왜 안 하나? 의혹을 밝혀라. 둔덕에 문제가 없었는지 안전상 국제선 불허했는지 했는데 왜 갑자기 허가를 냈는지 그 당시 이거 전라도 무안공항은 이 국제선이 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됐는데도 국제선으로 선으로 둔갑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혹도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저들이 쉬쉬하고 듣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슈는 이대로 이제 사그러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큰 거 터질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유족들이 갈수록 정말 여기 전투력이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극강의 전투력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이거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저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갖고 그동안 보수 정부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들을 이해하면서 저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싸움에 동참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